초짜왕과 경린이가 함께하는 유튜브기. 안녕하세요, 초짜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반도체 관련해서 기사를 하나 갖고 올 건데 반도체가 너무 어렵죠. 그래서 반도체를 먼저 한 방에 이해하기, 이런 기사로 반도체가 뭔지 한번 알아보고 넘어갈게요. 제가 가져올 기사가 뭐였냐면 그 인텔이 파운드리 시장 진출을 했다, 이런 얘기인데 뭐 TSMC나 삼성전자, 인텔이 얘네들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이런 기사거든요. 근데 우리가 반도체 하면 너무 어렵잖아요. 그리고 요 내용들도 뭐 파운드리가 뭔지 이런 거 어렵다 보니 일단 1부에서 반도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요. 2부에서 요 기사 내용을 한번 알아볼게요. 먼저 반도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초딩 시절에 국딩 시절도 있었지만 초딩 시절도 있었죠. 그때 우리가 배운 게 있어요. 도체와 부도체. 이러고 기억나시나요? 자, 도체는 전기가 통하는 거, 부도체는 전기가 통하지 않는 거, 이렇게만 배웠거든요. 내용을 들어가 보면 전기 전도도가, 그러니까 전기가 통하는 게 부도체보다 높고 전도체보다 낮은 고체 물질, 요 중간에 있는 게 반도체라는 거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게 한때는 전기가 통하고 한때는 전기가 안 통하고, 이게 뭐 디지털 신호로 0과 1로 해서 0이면 통하고 1이면 안 통하고, 예를 들면 그렇게 넘어가는 게 반도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뭐 온도나 압력 등의 주위 환경 변화에 따라서 전도도가 조절되는 물질, 그러니까 온도나 압력으로 전기가 통했다가 안 통했다가 이렇게 되는 게 반도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반은 전기가 통하고 반은 안 통한다, 이렇게 쉽게 그냥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작년에 반도체 업계 매출 순위를 한번 보겠습니다. 단위는 100만 달러고요. 1위는 인텔. 삼성전자가 1위라고 알고 있었는데 왜 인텔이 1위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2위가 삼성, 3위가 TSMC 대만. 요거는 잘 모르실 거고요. SK 하이닉스. 우리가 잘 아는 거는 인텔, 삼성, 하이닉스 이렇게 알고요. 그 다음에 뭐 마이크론, 브로드컴, 퀼컴, 엔비디아. 컴퓨터를 조금 하시는 분은 요거는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요게 그래픽 카드로 쓰이죠. 자, 그러면 삼성이 2위. 우리는 1위로 알고 있었는데 왜 2위일까? 자, 그럼 계속 알아보겠습니다. 반도체는 아까 쉽게 말씀드렸듯이 반은 전기가 통하고 반은 전기가 안 통한다,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어떻게 나눠지냐고 하면 뉴스에서 많이 보시죠. 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요 비메모리 반도체라는 거는 우리나라에서만 쓰고요. 세계적으로 쓰는 얘기는 시스템 반도체라고 합니다. 시스템 반도체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반도체는 그래서 메모리와 비메모리로 나눠지는데 이 메모리는 다시 세 개로 나눠져요. 램, 플래시 메모리, 롬 이렇게 나눠지고, 램은 다시 D램, S램 이렇게 나눠지고, 플래시 메모리는 낸드 플래시 이렇게 나눠져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뉴스에서 자주 듣는 게 요거예요. 메모리 반도체, 요거 자주 들으시겠죠? 그 다음에 또 뉴스에서 자주 들어보는 게 D램, 그 다음에 낸드 플래시. 요 세 개가 아마 뉴스에 가장 많이 나올 겁니다. 이 구조를 보시면 대략 이해하시겠죠? 메모리 반도체에는 요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램에는 D램, S램이 있는데 이 D램은 우리 뉴스에서 자주 보는 그거고, 낸드 플래시도 뉴스에서 자주 보죠. 그렇게 하고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는 시스템 반도체라고 하고, 이렇게 팹리스, 파운드리, 종합 반도체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게 하는 일에 따라서 나눠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대략만 알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이걸로 뭐 시험을 보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니까 그냥 가볍게 보겠습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정보를 저장하는 용도로 사용. 그러니까 얘는 저장하는 데 쓰는 용도예요. 메모리 반도체는. 그러면 램은 기록된 정보를 읽거나 변경이 가능하고, 롬은 변경이 불가능하다. 플래시 메모리는 램과 롬의 중간 형태다.
이 메모리 반도체는 저장 용도로 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비메모리는 저장 용도가 아니고 얘는 어떠한 일을 처리하고 연산하고 컴퓨터가 처리하고 연산하고 이때 쓰이는 반도체가 이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까 램에 D램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뉴스에서 자주 듣는 얘가 이거예요. 컴퓨터에서 뭐 정보나 명령을 판독, 기록할 수 있는 기억 장치로 S와 D램으로 나뉜다. 그러니까 이게 컴퓨터에 우리가 보면 램이 몇 기가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보통 뭐 16기가, 뭐 32기가 뭐 이렇게 얘기하는 이게 용량의 크기죠, 이게. 그러니까 컴퓨터에서 CPU가 있고 CPU 일을 보조적으로 도와주는 일. 그걸 하는 애가 얘예요. 램이라고 하는 이거 컴퓨터 뜯어보시면은 요거 다 들어 있습니다. 요 작은 게 노트북이고요. 요 큰 게 이제 컴퓨터에 들어가는 일반 데스크탑에 들어가는 램이고요. 그냥 램 하면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낸드 플래시라고 하는 거는 뭐 전원이 꺼지면 저장된 자료가 사라지는 뭐 D램, S램과 달리 전원이 없는 상태에서도 데이터가 계속 저장된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나 PC의 주 저장 장치로 활용.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지금도 쓰시는 분이 있겠지만 디지털 카메라 있죠. 디지털 카메라에 칩을 꼽잖아요. 메모리를. 그런 거. 그게 저장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장도 되고 쓰고 지우고 다시 또 저장도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스마트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사진을 찍거나 메모를 하면 그게 기억이 되어 있죠. 그때 쓰이는 게 요 낸드 플래시.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근데 요것도 낸드 플래시가 뉴스에 자주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 우리가 지금 요거 D램, 낸드 플래시 이렇게 알아봤죠. 얘는 메모리 반도체다. 어쨌든 뭐 하는 일은 다르지만 저장을 하는 일에 쓰인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자, 비메모리 반도체 한번 볼게요. 비메모리 반도체는 시스템 반도체라고 했죠. 이거 비메모리라는 거는 한국만 써요. 전체 세계적으로는 이 시스템 반도체라고 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뉴스에는 비메모리 이렇게 나와요. 자, 내용을 보면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용도의 메모리 반도체. 아까 말씀드렸죠. 메모리 반도체는 가장 큰 일이 저장을 하는 거다. 어떠한 데이터들을 저장을 하는 일이 가장 큰 거고요. 얘는 시스템 반도체는 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반도체예요. 그러니까 컴퓨터의 CPU라든지 스마트폰의 CPU 역할을 하는 AP, 또 뭐 차량용 반도체, 이거 얼마 전에 제가 영상에 한번 올렸었죠. 차량용 반도체 부족에 대해서. 그거 참조 한번 해주시고요. 뭐 전력용 반도체, 뭐 이미지 센서, AI 반도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그림으로 보시면 이게 이제 컴퓨터에 보시면 가장 큰 메인보드라고 하는 거죠. 메인보드에 가운데 이게 딱 박혀 있어요. 지금 인텔이 이 인텔 CPU라고 하죠. 그래서 뭐 코어 i5, 뭐 i7, i9 뭐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숫자가 올라갈수록 성능이 좋아지는 그게 이제 이 메인보드에 가운데 박혀 있습니다. 이런 게 CPU라고 하는데 이게 대표적인 시스템 반도체죠. 그래서 이 비메모리 반도체가 어떤 건지 보셨죠. 근데 이게 그럼 얘네들은 뭐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파운드리라고 나왔어요. 아까 위에 팹리스가 있었고 파운드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종합 반도체라고 해서 IDM이라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그게 뭐냐면 그럼 이 CPU를 설계만 하는 게 팹리스 업체, 생산만 하는 게 파운드리 업체, 설계와 생산 모두 함께 하는 게 종합 반도체 업체라고 해요. 근데 이게 이제 중간에 디자인 하우스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얘는 아직 각광을 못 받고 있는데 얘가 하는 거는 이 팹립스 업체들이 CPU로 설계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여기에 오류를 찾아내고 더 성능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는 일이 디자인 하우스 업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아직 크게 뉴스에 나오거나 그러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뉴스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거는 요 팹리스 업체와 파운드리 업체, 그다음에 종합 반도체 업체 이렇게 나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파운드리 시장이 성장하는 배경이 있어요. 이게 지금
연 100조 단위의 시장으로 늘어난다고 하거든요. 그럼 왜 이렇게 늘어나는지 보면 증가하는 수요에 대해서 제한적인 공급인 거죠. 그러니까 수요는 많은데 항상 공급이 적다 보니 이 파운드리 시장에서 가격이 상승하는 일이 벌어지고 물량 품귀가 벌어진다 이 얘기예요. 많은 기업들이 반도체를 자체적으로 설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A라는 회사가 있다고 치면 이 회사는 이러한 반도체를 만들고 싶어 팹리스 업체에 의뢰를 해요. 야, 이거들 만들어 줘라. 그럼 얘네들 설계를 하죠. 그럼 설계들을 얘네 주면 얘네는 다시 파운드리 업체에다가 이 설계들을 주면서 야, 이렇게 만들어 줘. 이런 구조였어요. 근데 이제는 많은 기업들이 A라는 회사가 팹리스 업체를 거치지 않고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설계를 하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업체가 A만 있냐? B도 있고 C도 있고 D도 있고 쭉 있겠죠. 이 업체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많은 이런 반도체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설계를 하기 시작하니까 어쨌든 설계를 했으면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만드는 데는 어디? 파운드리 업체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운드리 시장이 커진다는 얘기고요. 예를 들면 뭐 퀄컴이나 애플, 구글, 페이스북 얘네들이 예전에는 팹리스 업체를 찾았는데 이제는 자기네들이 직접 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로 기술 자본 쪽으로 높은 진입 장벽이 있어요. 그러니까 설계는 했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팹리스 업체를 찾았다고 했는데 지금 자체로 설계를 한다고 했잖아요. 야, 그럼 자체로 생산도 하면 되겠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생산을 하기 위해서 엄청난 금액이 들어갑니다. 공장 하나를 짓는데 근 뭐 10조 뭐 이렇게 들어간다고 해요. 근데 이렇게 공장을 짓는다고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니죠. 기술력도 있어야 되고 내가 준 설계도대로 똑같이 만들어져 나와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이게 기술력인 거죠. 이런 게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많은 금액이 들어가고 기술력도 안 되니까 파운드리 업체를 찾는 거죠. 이 얘기고요. 그다음에 미중 무역 갈등의 불확실성으로 재고를 확보하기 위해 주문량이 증가. 얘네 둘이 싸우다 보니까 관세 서로 매기면서 어떤 A라는 상품이 들어가면 20% 관세를 매겼어. 그러면 B라는 상품에도 똑같이 이렇게 간다는 거는 여기다도 20% 매기고 서로 이러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이 무역이 중단될지도 모르겠고 관세가 20%짜리에서 갑자기 뭐 50% 이렇게 오르면 세금이 많이 오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얘네들이 재고를 확보하기 위해서 주문량이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인해서 파운드리 시장이 지금 커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자, 근데 아까 우리가 삼성전자가 1위라고 알고 있었는데 보니까 2위잖아요, 지금.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자, 세계 반도체 시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메모리 시장과 비메모리로 옮기는데 여기는 저장, 이거는 어떠한 이제 처리, 연산 요런 건데 하는 일이 그렇죠. 근데 비메모리 시장이 전체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게 66%, 메모리가 34예요. 그런데 왜 삼성전자가 1위냐 봤더니 이 메모리 안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램이 있고 플래시 메모리가 있고 롬이 있다고 했는데 이 램에서 D램, 뭐 S램 뭐 이렇게 나눴잖아요. 이 D램 시장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얘네가 3대 양분을 하고 있어요. 국가별로 치면 한국이 근 70%를 차지하고 있죠. 마이크론은 미국이에요. 미국이 나머지 25%를 차지하고 있고 기타가 5%예요. 근데 뉴스에 나오는 거는 세계 시장 1등 한국 반도체라고 하는 게 요 D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뉴스가 많이 나오니까 당연히 우리나라 기업이니까 우리나라 위주로 쓰게 되겠죠. 그래서 반도체 1위 기업 삼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근데 요 플래시에는 아까 낸드 플래시가 있다고 했잖아요. 낸드 플래시도 삼성전자가 월등하게 앞서고 있죠. 33%. 그다음에 뭐 키옥시아, 뭐 웨스턴 디지털, 마이크론, 하이닉스 이렇게 나눠 있어요. 이렇게 봐도 한국이
44%를 차지하는,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그러니까 이 메모리 시장에서 거의 한국이 제패를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 메모리 시장은 전체 반도체 시장을 100으로 봤다고 하면 30%에서 40%밖에 차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비메모리 시장에서 1등이 누구냐, 이렇게 이 얘기를 한다면 인텔이에요. 인텔 CPU가 여기서 다 찾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텔이 1위입니다. 전체 반도체 매출로 본다면.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삼성이 1위가 아니고, 삼성은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그 중에서 D램, 플래시, 낸드 플래시, 여기서 1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삼성은 비메모리 반도체를 이제 키우겠다고 해요. 근데 아직은 성과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아까 비메모리 반도체에서는 설계를 하는 팹리스 업체가 있고, 이거를 만드는 파운드리 업체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이거를 둘 다 하는 종합 반도체 업체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팹리스 이쪽에서는 인텔이 최강자인데, 설계를 하는데, 그럼 만들어주는, 얘네들이 얘기하는 내가 이렇게 설계를 했어요, 만들어주세요 하는 이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을 보면 TSMC란 대만 회사가 여기서 독보적 1위입니다. 삼성전자는 16%, 많이 여기에 비하면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글로벌 파운드리 업체가 7%, 미국이고요. UMC 대만, SMIC 4%, 중국. 그 다음에 동부하이텍, 여기 한국 업체입니다. 아직 SK 하이닉스는 여기에 들어오지 못했어요. 하이닉스는 마찬가지로 얘도 메모리 반도체 쪽이지, 특히 그 중에서 D램 쪽이에요. D램 쪽이고, 이쪽 비메모리 쪽에서는 요 SK 반도체는 없어요. SK 하이닉스는. 근데 삼성전자는 조금씩 지분을 늘려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반도체 업체가 인텔이 부동의 1위, 삼성이 2위예요. 이게 모든 걸 합친 거예요. 비메모리랑 메모리 반도체를 다 합친 매출이거든요. 대만은 아까 TSMC의 그 파운드리 하나 가지고 지금 3위를 하고 있으니까 엄청난 거죠. 하이닉스도 D램 얘 하나 가지고 와 있는 거고요. 얘네들은 팹리스 업체인데 이만큼이나 큰 거죠. 그러니까 대단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은 요 팹리스 업체는 되게 약하고, 파운드리도 약한데 이 중에서는 삼성만 조금 하고 있고요. 근데 삼성은 이거 두 개를 다 해요. 팹리스랑 파운드리를 두 개 다 하는, 어떻게 보면 종합 반도체 업체인데 아직은 미미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반도체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반도체에 대해서 그냥 메모리 반도체랑 비메모리 반도체로 나눠진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메모리 반도체에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뭐 D램이 있고 낸드 플래시가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 여기에 강자는 삼성, 하이닉스, 얘네가 강자가 되는 거예요. 한국 업체. 그 다음에 비메모리 반도체는 아직 한국은 영향력이 미미하다. 근데 하지만 이제 삼성하고 SK 하이닉스가 이쪽에 진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 팹리스 업체의 세계 탑은 인텔인데, 요 뒤로 따라오는 게 뭐 퀼컴이라든지 엔비디아, 이런 애들이 쭉 따라오고 있고요. 요 파운드리에서는 세계 탑이 대만의 TSMC,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2부에서 그러면 처음에 말씀드린 기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